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입니다. 제가 의원이 된 다음에 전국의 현장의 해고 문제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요. 가장 많은 해고 사례가 사실 따지고 보면 용역업체, 소위 도급사업이 이전됨에 따라서 고용이 승계되지 않아서 발생한 해고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법화가 절실한 사정입니다. 오늘 저는 도급사업 이전에 따른 해고 제한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론으로 해결하기 전에 정부 가이드라인의 지도 권고를 통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이는 현장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지난 2021년에 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농성을 기억하십니까? 정년 연장 등 과도한 요구가 문제라면서 사측은 노동자들을 근로계약 변경 과정에서 집단 해고했습니다. 이는 2011년 홍익대 청소노동자 집단 해고와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 사이에 10년이 흘렀지만 1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간접고용 노동자, 용역업체 노동자의 고용 승계 문제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여기뿐이겠습니까?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많은 사업장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고용 승계가 되지 않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이 이처럼 판을 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마저 책임지지 않고 중간 착취로 인해 노동자와 사회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변경으로 노동자들이 더 이상 고용 불안에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도급사업의 수급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하는 법입니다. 공동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언제가 됐든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될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의 발의를 여러분들께 알리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군산 미군기지 캐셔 노동자인 이수영 노동자, 그리고 평택 안성지역 노동조합 경비원 노동자이신 유강은 노동자, 부산 태종대 다누비 열차 간접고용 노동자인 김은정 노동자,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이태성 노동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책임지고 같이 고민하고 계신 하은성 노무사, 이와 같은 순서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영입니다. 저는 군산 미군기지 안에 있는 미군 사병식당에서 2년 2개월 동안 캐셔로 근무하다 2023년 8월 23일부로 새로운 용역업체로 바뀌면서 고용승계에서 배제되어 실업자로 전락했음에도 신규 용역업체인 갑진개발과 현장 지배인에게 제가 고용승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거리에 내몰린 근로자였습니다. 보통 형식적으로라도 면접을 본다는데 제가 있는 사업장은 면접도 없이 지배인이 채용해야 하는 사람과 채용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정해 갑진개발 대표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채용과 해고가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채용되지 못한 이유는 소위 임금 꺾기에 이의를 제기하다 지배인과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한 사업장은 오전조와 오후조의 근무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5주간 근무표가 오후조로 배치되어 한 달 평균 15시간 이상이 줄어들었고 줄어든 임금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연차에서 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 6시간이어서 월 최저임금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데 휴업수당은커녕 연차에서 깐다는 것은 제가 이미 지배인의 눈밖에 났다는 무언의 경고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을 믿고 그건 부당하고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지배인은 군산에서 45년을 넘게 근무한 터줏대감입니다. 그 위세에 대부분의 직원이 굴종하고 있었던 터였고, 그래서 부당하더라도 다들 조용히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2년 가까이 침묵하고 있었으나 더는 지나칠 수 없어 부당함을 주장하였다가 지배인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결국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쉽게 말하면 근로자의 먹고 자고 싸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번 저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전 과정을 요약하자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던 노동자가 자신의 생업 가지고 장난질을 하던 관리자에게 있는 법을 지켜달라고 했다가 관리자의 눈밖에나 생업을 하루아침에 박탈당했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노동자가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위원회에 호소한 사건이라고 할까요? 진노위와 중노위에서 저의 고용승계 기대권과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지만 저의 해고를 사주한 지배인이 여전히 지배인의 위치로 그대로 고용되어 있기에 저의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전국 16개 미군 부대 내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의 당당한 권리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에 있는 삼성아파트에서 3년 넘게 일해오다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측이 경비업체를 변경해가며 바뀐 경비업체로부터 경비청소원 11명 중에 오로지 저만 고용승계를 거부, 억울하게 부당해고당한 경비원 유광입니다. 우리 경비청소 노동자들은 오직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아직 일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취직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어제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년퇴직하고 나이가 들어 할 수 있는 일이 경비와 청소하는 일밖에 없어 할 말도 못하고, 경비업체가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휴게시간과 휴게실 근무 환경 등등이 매우 열악함에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노인복지와 노인 일자리 정책을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서는 아직도 정책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1년 미만 퇴직 및 이직으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업체 저 업체 떠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말 제가 근무했던 평택 삼성아파트와 서울의 강남 선경아파트와 같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등이 경비업체를 바꾸는 편법을 써가면서 경비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지금까지 4개월 가까이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아파트 측이나 경비업체에서는 수수방가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례가 어디 평택아파트와 삼성아파트와 강남 선경아파트뿐이겠습니까? 아마 수없이 부당한 해고가 자행되어 있지만 누구도 앞에 나서 투쟁하지 못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포자기해 왔을 것입니다. 간접 고용과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늘 고용 불안 속에서 고통받는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멋대로 해고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평택 아파트를 시작으로 평택 안성지역, 그리고 서울의 강남에 있는 선경아파트, 그리고 더 나아가 전국에 있는 경비 청소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근절, 초단기 3개월 근로계약 철폐를 위해 힘없는 경비 청소 노동자들이 정말 맘 편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손길이 매우 절박합니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절실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의 관광명소 중 하나인 태종대 유원지 다누비 열차에서 2016년부터 근무 중인 노동자입니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다누비 열차는 1년마다 입찰받은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열심히 일하고도 매년 신입사원이 돼야만 하고 숙련도가 쌓여도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매년 연차도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고용승계 과정 또한 공정하지 못해 노동자들은 연말만 되면 서로의 눈치를 보며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노동자는 전국민주 일반노조에 가입해 고용승계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회사와 반대되는 쟁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급기야 2024년 1월 1일자로 6명의 노동자가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습니다. 해당 용역업체가 인원을 줄인 특별한 사정으로 말한 것은 부산관광공사의 위탁관리 용역 가업지시서상의 인원이 줄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분명 저희는 매년 용역업체만 바뀔 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짧게는 1년, 오래된 노동자는 9년 가까이 일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고용이 승계되었던 가능이 존재하고 고용 승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갱신 기대권 또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단 관광공사뿐만 아니라 용역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이 정부의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과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입찰 공고 및 위탁관리 용역 가업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는 고용 승계를 공고사항이나 유명무실한 법제도가 아닌 강제성 있는 법으로 만들어 용역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이나 시달리거나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해안과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전주 리사이클 타운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11명은 안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했던 11명의 노동자는 2024년 새해 벽두부터 지난 8년 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노동자 11명이 집단 해고가 되어 엄동설안의 칼바람을 이겨내며 한 계절이 지나 121일째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주 리사이클 타운은 전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고 민자 투자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20년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고 이후 소유권은 전주시로 귀속되는 방식인데 전주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생소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들의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 누구보다 더 땀을 흘리며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잘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와 음식물을 온몸에 뒤집어 써가며 헌신한 일터에서 왜 쫓겨나야만 했는지 매일매일 괴로워하고 매일 밤 억울함과 분노를 억누르며 잠들어야 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또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매일매일이 벼랑 끝에 매달린 것과 같이 엄습하는 막막함과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해고자들의 가슴에 대모만 박을 뿐이었고 해고자들은 불법을 자행한 사업 시행자들에게 공동운영사라는 탈을 씌워 전주시가 운영사 변경을 하면서 면죄부를 발행하는 행태를 보며 치가 떨렸습니다. 민간 자본에 단호한 말 한마디 못했던 전주시가 해고된 자신들에게 찾아와서는 끊임없이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듯 생사 여탈에 대한 양보를 하라며 이미 자신들은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고 설득할 때는 치솟는 화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사업 시행자 그리고 전주시는 모두 자신들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전북 진호위는 부당 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주시는 자신들의 무책임함으로 거리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사회기반 시설의 민간 자본에 소나기에서 내맡기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게 된 전주 시민들에게 향해 고개 숙여 사과해야 됩니다. 또한 해고자들의 원직 복직이야말로 전주 리사이클의 정상화 첫걸음입니다. 지금이라도 해고자들의 복직을 위해 전주시는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주무관청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불법이 온상이 된 전주 리사이클타운의 민간 투자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투쟁은 벌써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은 오늘의 투쟁을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해고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모인 이유는 단순해서 오히려 비장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맞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높은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일하던 그곳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간접고용 제도 하에 용역업체 변경이라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직장을 잃고 한순간에 내쫓기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말아달라는 이 당연한 요구가 간접고용이라는 외피를 두르면 무리한 요구로 탈바꿈하거나 법원 판례와 해석론에 의해 때로는 어떤 판사나 공익위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고 나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 소장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부당함을 감수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삼키며 사용자의 각종 불법 행위들을 용인하게 됩니다. 이 환경을 바꿔보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 명단에서 배제해버리는데 누가 감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법행위를 지시하는 이 사용자의 기세가 등등해지게 만드는 것이 결국 지금의 근로기준법입니다. 결국 이 엉킨 매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입법입니다. 2011년에 홍익대 청소노동자 집단해고에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LG 트윈타워 집단해고 사건, 그리고 이후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어지는 군산 미군기지, 평택아파트, 부산 태종대,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입법의 공백으로 인해 눈물을 쏟으며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용역업체 변경으로 해고당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없겠습니까? 고용승계 기대권이라는 벽에 막혀 구제 신청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한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 처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무차별한 해고를 금지하고 그 사유와 절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고는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간접고용이라는 외형으로 해고 제한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잠자고 있는 LG 트윈타워 집단해고 방지법을 깨우고 이 도급사업 이전에 따른 해고 제한법을 발의하여 5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이 논의를 끝맺지 못한다면 22대 국회는 반드시 이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한 번쯤 다뤄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의 이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해고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만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참고 자료나 관련된 자료들이 필요하시면 저희 의원실에서 언제든지 여러분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2시 이와 관련된 전국의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에 따른 입법 토론회를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내에서 개최할 예정이 오니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